침묵은 금이다. 친하다고 편하게 대하다 관계가 나빠진 적이 있을 것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더욱 말을 조심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주변의 사람은 많아졌다. 하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나에게 잘 맞는 친구를 찾는 것은 어려워졌다. 어디 완전 무결한 사람이 있을까?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며 과거 순수했던 시절과 다르게 사람을 못 믿게 된다. 가깝다고 느꼈던 친구마저 누구보다 멀어졌다고 느낄 때가 있다. 마음의 문을 닫아가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면서 과연 누구를 가까이 두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뇌도 하게 된다. 시작하기 전에 좋은 방법 하나 추천하겠다. 애매한 사이에서 3, 4개월 정도 먼저 연락을 끊어보라.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만나보라. 여전히 가치가 있는 사이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가식과 사기가 판치는 세상에서 그래도 솔직한 게 좋지 않을까? 하지만 솔직한 것이 무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절대해서는 안 될 5가지가 있다. 첫째, 돈 관계로 엮이지 마라.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 그럴 때는 상대방의 어려움을 공감하되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현명하다. 말과 행동은 부드럽게 하되 마음속으로 선을 그어라. 법륜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은 인간관계 시험이 되기도 한다. 둘째, 돈 자랑하지 마라. 자랑은 남들의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는 위험한 행위다. 우리가 언제 자랑을 하는지 생각해 보아라. 자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하는 것이다. 정말 자신의 어떤 면이 잘났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혼자서 뿌듯해하고 만족스러워해도 충분하다. 굳이 앞에서 내세울 필요가 없다. 과시와 자랑은 결핍의 증거다. 나의 과시는 대중이 필요하다. 결국 과시의 대가는 내 몫이다. 셋째, 계산적으로 친구를 대하지 마라. 타인은 내가 원하는 대로 고르고 버리고 바꿀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감정을 나누고 서로 존중해야 할 대상이다. 타인을 내 이익의 수단으로 바라보면 그 관계는 지속 불가능하다. 넷째, 친구의 비밀을 절대 발설하지 마라. 어떤 심정으로 나에게 비밀을 이야기했을지 생각해 보아라. 분명 나를 믿고 공감받고 싶은 마음으로 결심했을 것이다. 그 비밀은 가슴속에 깊숙이 간직해야 한다. 친하니까 용서해주겠다는 마음은 곧 관계의 파괴로 이어진다. 다섯째, 나의 비밀도 말하지 마라. 지금은 가까워도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것이 사람 관계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비밀을 털어놓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고 보면 된다. 이것은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언젠가는 인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현인의 조언 5가지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언젠가는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정말 현명한 사람은 다툼을 최대한 피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말다툼을 피할 수 있을까? 이제부터 책, 인생의 변화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해서 심리학자 데일 카네기가 말한 비결 3가지를 알아보자. 말다툼을 피하는 3가지 방법. 데일 카네기는 논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논쟁은 가장 불필요하고 피해야 할 소통 방식이다. 그러나 만일 상대방이 정말 잘못을 저질렀고 그것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 그렇게 애써 상대방의 잘못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쉽게 말다툼을 하게 된다. 다툼 끝에 승리를 거머쥐어도 관계는 이미 틀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말다툼이라는 것이 늘 그렇다. 왜일까? 말다툼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는 상처 주기라는 무거운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이다. 이는 당신을 향한 상대방의 미움만 증폭시킨다. 자, 그럼 말다툼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첫 번째, 우선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인정해주자. 일상생활에서 흔히 돈 때문에 다툴 때가 많다. 내가 상담해준 또 다른 부부의 예를 들어볼까 한다. 남자는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탓에 비교적 검소하고 반대로 여자는 넉넉한 집안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모두 풍족히 누리며 살아왔으며 결혼 생활 또한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항상 지출 문제로 말다툼을 했는데 남편은 아내의 큰 씀씀이를 못마땅해 했고 아내는 남편의 지나치게 검소한 모습에 답답해했다. 나는 두 사람에게 모든 대화의 서두에 이렇게 말할 것을 제안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나는 당신이 우리 가정을 위해 절약하는 것을 알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나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돈을 적재적소에 쓸 줄 아는 당신의 모습이 좋아요. 라고 말이다. 상대방에게 예의를 차려 좋은 모습을 먼저 언급하면 보다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언제나 존재한다.
상대방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당신이 그를 존중하고 중시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그는 비로소 기꺼이 당신의 지적과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두 번째, 상대방에게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자. 서로의 감정을 잘 다스렸다면 이제 싸움의 본래 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절충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다시 좀 전 부부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황은 훨씬 좋아질 것이다. 여보, 나는 어떠한 방면에서 돈을 써야 좀 더 자신감이 붙을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여보, 나는 당신이 그런 쪽으로 돈을 쓰는 것을 반대하지 않지만 같은 스타일의 가방을 색깔별로 다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결점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 좋은 분위기에서 부드러운 말투로 조언한다면 상대방은 기꺼이 조언을 받아들인다. 세 번째, 미래를 내다보자. 서로를 이해했고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이후에 같은 문제로 다툴 일은 없어야 한다. 그래서 함께 앞날에 관해 대화하는 것은 필수다. 많은 사람이 사건이 해결된 후 당신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앞으로 믿는다는 말을 주로 한다. 앞날에 관한 이야기는 맞지만 배우자에게 할 말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의논해서 후환을 끊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더 이상적이다. 말의 기술은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이 기술을 터득하고 습관화하면 당신이 바라는 대로 상대방이 변화하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상대방에게서 장점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행동의 배후에는 긍정적인 동기가 하나쯤은 있다고 한다. 행동은 잘못됐을지 몰라도 적어도 그 안에 있는 긍정적인 동기는 인정해 줘야 한다. 마트에서 무언가를 훔친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도둑질이라는 행위는 명백히 잘못되었지만 그 안에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는 있다. 생활이 정말 어려워서 굶주리고 있을 가족을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 우리가 상대방의 긍정적인 동기를 알아주고 능력을 인정해줘야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다. 도둑질을 한 사람에게 다짜고짜 욕하고 윽박지르는 것은 그를 변화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신에 이렇게 큰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일을 한 것을 보니 당신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나 보군요. 하지만 당신이 대담한 일에 썼던 두뇌를 더 나은 일에 쏟는다면 분명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 당장 주변 사람에게 이 방법을 시도해보자. 당신은 분명 이 기술에 빠져들 것이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우선 그의 장점을 찾아서 인정해준 다음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자. 책, 인생의 변화는 말투에서 시작된다도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하고 싶다. 침묵은 금이다. 친하다고 편하게 대하다 관계가 나빠진 적이 있을 것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더욱 말을 조심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주변의 사람은 많아졌다. 하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나에게 잘 맞는 친구를 찾는 것은 어려워졌다. 어디 완전 무결한 사람이 있을까?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며 과거 순수했던 시절과 다르게 사람을 못 믿게 된다. 가깝다고 느꼈던 친구마저 누구보다 멀어졌다고 느낄 때가 있다. 마음의 문을 닫아가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면서 과연 누구를 가까이 두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뇌도 하게 된다. 시작하기 전에 좋은 방법 하나 추천하겠다. 애매한 사이에서 3, 4개월 정도 먼저 연락을 끊어보라.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만나보라. 여전히 가치가 있는 사이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가식과 사기가 판치는 세상에서 그래도 솔직한 게 좋지 않을까? 하지만 솔직한 것이 무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절대해서는 안 될 5가지가 있다. 첫째, 돈 관계로 엮이지 마라.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 그럴 때는 상대방의 어려움을 공감하되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현명하다. 말과 행동은 부드럽게 하되 마음속으로 선을 그어라. 법륜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은 인간관계 시험이 되기도 한다. 둘째, 돈 자랑하지 마라. 자랑은 남들의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는 위험한 행위다. 우리가 언제 자랑을 하는지 생각해 보아라. 자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하는 것이다. 정말 자신의 어떤 면이 잘났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혼자서 뿌듯해하고 만족스러워해도 충분하다. 굳이 앞에서 내세울 필요가 없다. 과시와 자랑은 결핍의 증거다. 나의 과시는 대중이 필요하다. 결국 과시의 대가는 내 몫이다. 셋째, 계산적으로 친구를 대하지 마라. 타인은 내가 원하는 대로 고르고 버리고 바꿀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감정을 나누고 서로 존중해야 할 대상이다.
타인을 내 이익의 수단으로 바라보면 그 관계는 지속 불가능하다. 넷째, 친구의 비밀을 절대 발설하지 마라. 어떤 심정으로 나에게 비밀을 이야기했을지 생각해 보아라. 분명 나를 믿고 공감받고 싶은 마음으로 결심했을 것이다. 그 비밀은 가슴속에 깊숙이 간직해야 한다. 친하니까 용서해주겠다는 마음은 곧 관계의 파괴로 이어진다. 다섯째, 나의 비밀도 말하지 마라. 지금은 가까워도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것이 사람 관계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비밀을 털어놓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고 보면 된다. 이것은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언젠가는 인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현인의 조언 5가지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언젠가는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정말 현명한 사람은 다툼을 최대한 피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말다툼을 피할 수 있을까? 이제부터 책, 인생의 변화는 말투에서 시작된다에서 심리학자 데일 카네기가 말한 비결 3가지를 알아보자. 말다툼을 피하는 3가지 방법. 데일 카네기는 논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논쟁은 가장 불필요하고 피해야 할 소통 방식이다. 그러나 만일 상대방이 정말 잘못을 저질렀고 그것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 그렇게 애써 상대방의 잘못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쉽게 말다툼을 하게 된다. 다툼 끝에 승리를 거머쥐어도 관계는 이미 틀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말다툼이라는 것이 늘 그렇다. 왜일까? 말다툼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는 상처 주기라는 무거운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이다. 이는 당신을 향한 상대방의 미움만 증폭시킨다. 자, 그럼 말다툼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첫 번째, 우선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인정해주자. 일상생활에서 흔히 돈 때문에 다툴 때가 많다. 내가 상담해준 또 다른 부부의 예를 들어볼까 한다. 남자는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탓에 비교적 검소하고 반대로 여자는 넉넉한 집안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모두 풍족히 누리며 살아왔으며 결혼 생활 또한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항상 지출 문제로 말다툼을 했는데 남편은 아내의 큰 씀씀이를 못마땅해 했고 아내는 남편의 지나치게 검소한 모습에 답답해했다. 나는 두 사람에게 모든 대화의 서두에 이렇게 말할 것을 제안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나는 당신이 우리 가정을 위해 절약하는 것을 알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나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돈을 적재적소에 쓸 줄 아는 당신의 모습이 좋아요. 라고 말이다. 상대방에게 예의를 차려 좋은 모습을 먼저 언급하면 보다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언제나 존재한다. 상대방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당신이 그를 존중하고 중시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그는 비로소 기꺼이 당신의 지적과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두 번째, 상대방에게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자. 서로의 감정을 잘 다스렸다면 이제 싸움의 본래 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절충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다시 좀 전 부부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황은 훨씬 좋아질 것이다. 여보, 나는 어떠한 방면에서 돈을 써야 좀 더 자신감이 붙을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여보, 나는 당신이 그런 쪽으로 돈을 쓰는 것을 반대하지 않지만 같은 스타일의 가방을 색깔별로 다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결점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 좋은 분위기에서 부드러운 말투로 조언한다면 상대방은 기꺼이 조언을 받아들인다. 세 번째, 미래를 내다보자. 서로를 이해했고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이후에 같은 문제로 다툴 일은 없어야 한다. 그래서 함께 앞날에 관해 대화하는 것은 필수다. 많은 사람이 사건이 해결된 후 당신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앞으로 믿는다는 말을 주로 한다. 앞날에 관한 이야기는 맞지만 배우자에게 할 말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의논해서 후환을 끊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더 이상적이다. 말의 기술은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이 기술을 터득하고 습관화하면 당신이 바라는 대로 상대방이 변화하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상대방에게서 장점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행동의 배후에는 긍정적인 동기가 하나쯤은 있다고 한다. 행동은 잘못됐을지 몰라도 적어도 그 안에 있는 긍정적인 동기는 인정해 줘야 한다. 마트에서 무언가를 훔친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도둑질이라는 행위는 명백히 잘못되었지만 그 안에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는 있다. 생활이 정말 어려워서 굶주리고 있을 가족을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
우리가 상대방의 긍정적인 동기를 알아주고 능력을 인정해줘야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다. 도둑질을 한 사람에게 다짜고짜 욕하고 윽박지르는 것은 그를 변화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신에 이렇게 큰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일을 한 것을 보니 당신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나 보군요. 하지만 당신이 대담한 일에 썼던 두뇌를 더 나은 일에 쏟는다면 분명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 당장 주변 사람에게 이 방법을 시도해보자. 당신은 분명 이 기술에 빠져들 것이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우선 그의 장점을 찾아서 인정해준 다음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자. 책, 인생의 변화는 말투에서 시작된다도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하고 싶다.